다니엘은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도 잃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스위치 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하이브와 오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속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왜 대체 하이브와 오더에서는 다니엘을 내쳤을까, 그리고 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 속속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어도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서 다니엘 양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이진호가 알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렇지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만 양측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됐는지 오늘 그 취재 비하인드를 단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약! 통수! 그동안 나만 알고 있어서 너무 가슴 아팠던 내용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풀고 싶었는데 아직 민지가 남았네. 그래서 50%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태 본질과 멤버들의 미래만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보도 기준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솔직히 속 터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시청자분들. 자, 오늘 발표를 통해 왜 다니엘만 쫓아냈느냐, 쫓겨났느냐, 요 내용인데 사실 쫓겨났다는 말도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이죠. 쫓겨났다기보다는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임라인부터 살펴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어도어의 발표가 왜 나왔느냐, 29일 10시 30분에 매일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다. 하이브, 뉴진스 다니엘만 내쫓는다. 이 내용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약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왜? 다니엘만? 아니잖아. 지금 민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해져요. 뭐냐? 민지가 낸 기사는 아니야. 민희진 씨가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할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민희진 씨 측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다니엘으로만 나온 건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한이 민지의 복귀 관련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 반면 다니엘에겐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한이에 대해서는 복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건 뭐냐? 이 기사는 아주 높은 확률로 민지와는 별개로 다니엘 측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보복성 계약 해지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중이다. 이게 아니 너무 웃긴 게 뭐냐, 아니 다니엘이 계약 해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외부에 공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보복성 계약 해지라는 말이 나오는 중이야. 보복성 계약 해지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직 기사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디서 나와? 이거 모르는데. 근데 이런 하이브의 보복성 처분이 오히려 법리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아니 기사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와? 반응은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나왔다고 합니다. 하이브가 행사하고 있는 계약 유지, 해지 권한이 소속 아티스트의 보호가 아닌 공격 수단으로 비춰져 점차 수습돼가고 있는 하이브와 뉴진스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특정인과의 관계만 깨졌다, 신뢰가 깨졌다는 이런 식의 하이브의 행보는 대법원이 확정한 신뢰관계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자, 법리적 형용 모순에 가깝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 측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니엘 한 명에게만 보복한다, 콕 집어내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다. 보복적 계약 해지가 알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도해요? 정말 보복적일까?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어느 쪽에서 기사가 나왔는지 명백합니다. 취재원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 범위에 있다. 민희진 씨 아니면 다니엘 씨밖에 없죠. 근데 민희진 씨는 그동안 멤버들이랑 상관없이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멤버의 독단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더 높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 10분 만에 어도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장이 나.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하이브와 어도어 측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해요. 만약 이 기사가 나온다, 부랴부랴 지금 준비해 나 지금 고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 이 공식 입장은 미리 준비돼 있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나온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도에서는 그냥 이 내용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줄 알고 선빵을 쳤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선후 관계를 살펴보시면 어도어에서는 미리 준비됐고 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고 다니엘 측에서 선방을 쳐서 기사가 나와서 내쫓았다,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됐고 보복적으로
우리를 잘랐다,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어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내용들마저 우리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보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다. 선빵을 맞았지만 어도어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되게 좋은 말로 순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지칭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멤버 복귀에 관련돼서 알려드립니다. 전속계약 판결 이후 민지, 한이, 다니엘 및 새 멤버들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한이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성했다는 의미죠. 인정하고. 진솔한 대화 끝에 한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잘 쓴 기사예요. 트집 잡기가 어려워요. 이 문맥 자체가.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을 초래하였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 다니엘 엄마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대표를 묶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에 다니엘은 당연히 책임이 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씨를 묶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부분을 어도어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고 부쟁에 이르기까지 됐음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추후 말씀드릴 계획을 갖기로 했고 사과하겠다는 뜻이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어도어는 사안을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대표를 묶었다. 결국 뭐냐, 뉴진스 활동이 무기한 정지된 데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다니엘 엄마와 민희진 씨에게 있었음을 어도어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 내용들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어도어에서는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 이 입장문이 가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도어가 한번 재미를 봤어요. 뭐냐, 2인 복귀를 발표하자마자 3인이 추가 복귀하겠다. 결국은 망설이고 있는 멤버들에게 결정타를 딱 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 민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잘 되고 있으면은 이런 입장문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지, 한이 복귀한다. 이게 밝히죠. 민지와는 아직도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의미가 뭐냐? 마지막으로 손을 내민 입장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말로만 안 해. 봤지? 다니엘 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속계약 해지 발표했지? 그리고 손해배상 들어간다고 했지? 우리는 말로 더 이상 안 한다. 실질적으로 조치한다. 이 내용을 민지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어도가 지금은 민지 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지만 민지와 민지의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 최종의 최종, 이거 공식적이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10월 29일에 법원의 1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난 이후에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 양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현실 인식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도어의 요구는 명확하다. 그냥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과오에 대한 사과와 인정.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K-POP 사건이 터졌는데 과오에 대한 인정과 사과 없이 어떻게 같이 하냐.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 각오와 의지. 근데 이런 간단한 요구에 대해서도 민지 양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쯤 되면은 이렇게도 되나? 마지막 기회를 또 최종의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진짜 마지막이다. 우리 막 입장문까지 낸다 라고 할 정도로 기다린다? 뭐야, 어도어 보살 아닙니까 이거? 하이브 보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민지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민지 양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민지 양 진짜 최종이라니까.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민지 양께서 진짜 이런 내용들 잘 파악하시고 있을 테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기회 준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니엘만 계약 해지를 발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매일신문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법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기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도어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밝혔을까?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앤장은 진짜 무섭다. 진짜 김앤장 너무 무서워. 너무 치밀해.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 다 집단으로 몰아넣고 이거에 대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뽑아내는 스타일인데 진짜 베개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리한 결정은 결코 안 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공식 입장을 내서 직접 밝혔다. 무슨 뜻이냐? 너무나도 명확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양뿐만 아니라 다니엘 어머니와 미니진 시간에 주고받았던 그 내용들까지 확보를 했다. 이 내용 가지고 야 이것도 들이대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하면은 답이 없을 정도의 명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다니엘이 얼마만큼의 위약금을 낼까? 이거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막 되게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또 피프티 건을 시작해서 위약금 전문가 아닙니까? 일단은 물론 결론 나지 않았지만 위약금은 어떤 형태로 이제 내게 되느냐? 결국은 위약벌 플러스 손해배상금이 나온다. 아직까지 얼마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도어에서 소송을 들어간다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위약벌과 위약금은 필수적이다. 왜냐? 어도어에서 활동을 못했는데 뉴진스 멤버들로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 그걸 너네들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못 벌었고 그 문제제기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위약금 규모는 얼마 정도일까? 미니진 대표가 직접 이상우 부사장이랑 나눴던 카톡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산정된 멤버들의 위약벌만입니다. 규모는 4,500억에서 6,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당 800억에서 1,000억 정도입니다. 멤버당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다 수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위약벌 소송을 안 한다. 위약금 손해배상을 안 한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이 불가능해요. 뭐냐? 1,000억을 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야 이거 1,000억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했네. 이거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200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한 150억으로 정리하세요. 땅땅 감경할 수 있죠. 근데 위약벌은 신청하는 순간 그 금액에서 감경을 못해. 그거를 두 가지 선택입니다. 법원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기각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벌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감경이 안 된다. 결국은 비현실적인 금액을 제출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즉 800억에서 1,000억은 안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장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금액을 다 감안해서 이를 포함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가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 낼 수 있는 규모, 법원에서도 인정될 규모로 청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정확히 확인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400억 규모다. 이게 아니 왜 1,000억 아니야? 이거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억을 우리나라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재용 씨도 현금을 못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0억을 그냥 잘 갖고 있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낸다? 난리 나니까. 실질적으로 1,000억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손에 꼽아요. 100억도 갚기 힘들다. 근데 300억에서 400억? 500억 수준, 500억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거 300억에서 500억 수준 절대 못 갚는다니까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세계적인 스타면 갚을 수 있겠죠. 평생을 노력하면 갚을 수 있겠죠. 지금 뉴진스의 다니엘 멤버로서 진짜 지금의 수준으로 진짜 열심히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 진짜 여기서 하이브와 어도가 무서운 점이 있어요. 전속계약 분쟁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산을 해줬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냐? 아니 어차피 우리한테 줄 돈 있잖아. 이걸 가압류를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나중에 계산해보면은 줘야 될 돈이랑 똔똔하니까 그때 계산하죠. 이렇게 하는데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그냥 냅두고 그냥 다 지급할 거 나올 거 다 줘. 한 거예요. 정산을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도와 하이브가 멤버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정산받았는지를 다 안다. 실질적으로 멤버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멤버가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는 갚을 수 있는 규모. 아주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막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최대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아니 다 정산해줬고 정산 벌 수 있는 이 친구가 벌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고 이 친구가 광고를 할 때마다 얼마나 벌 수 있고 객관적이네. 정말 치밀하게 다 할 수 있네. 이게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네. 하는 순간 멤버가 갚을 수 있는 최대치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진짜 이거는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뭐냐? 엄마한테도 건다.
플러스 이 한 명이죠. 엄마한테 건네. 다니엘이 갚을 수 있는 거 거기에 플러스로 건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 플러스 알파죠. 엄마한테 얼마 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상당한 금액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봐보세요. 다니엘한테 건다고 했죠. 다니엘이 제일 높죠. 엄마한테 걸죠? 미니진 씨한테 건다는 거야. 엄마랑 미니진 씨랑 결국 똔똔이라는 거예요. 똔똔. 그럼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 엄마와 미니진 씨 3인에게 손해배상을 건다는 의미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미니진 씨에게 손해배상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템퍼링의 주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미니진 씨가 움직여가지고 멤버들이 이탈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 겁니다. 사실 미니진 씨는 그동안 하이브와 어도우 사이에서 거의 플러스만 되는 소송을 위주로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풋옵션 250억짜리인데 지더라도 0이에요. 변호사비만 내면 끝이고 나머지는 안 내요. 그냥 영원히 싸움이야. 그냥 내가 했는데 안 되면 말지. 그러면 하이브와 어도에서 그렇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 활동 못하면서 마이너스 난 게 얼만데 우리가 꾹꾹 눌러가면서 멤버들 정산해준 거 당연히 자기들 걸리니까 해줬겠지만 그냥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니진 씨와 다니엘 엄마에게 수십억 원대 이상의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성 높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법원에서 본안 1심에서 어도우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높은 확률로 이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냐? 금액의 문제일 뿐.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외면할 수 없죠. 회피할 수 없죠. 제가 납작 엎드리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끝끝내 진짜 답답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니엘 양이 이제 다니엘 is free. 다니엘 양은 이제 프리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어도우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는 뜻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양측 간의 신뢰 파트안이 성립이 됐고 다니엘은 FA 시장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양은 이제부터 어도우와 하이브에 속박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하고 싶은 연애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과 위약벌은 별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다니엘 양이 손해배상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250억 정도 칩시다. 250억일 때 이 손해배상금 금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당사자 본인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그래 다니엘 나오면 우리가 해줄게. 250억? 오케이 250억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 250억만 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직접 내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 다니엘이 어도어에 내야 돼. 그러니까 제3의 회사가 어도어와 하이브에 못 내줘. 아니 그러면 다니엘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니엘한테 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40% 정도를 내줘야 돼요. 그럼 250억에 40%면 100억 정도죠? 100억을 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250억이 아니라 350억을 줘야 돼. 뉴진스 전체가 아니라 다니엘 멤버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350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증여 문제잖아요. 증여나 혹은 그 계약금조로 줘야 되는데 계약금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진스 만들 때 260억 투자했거든요. 이때도 막 언론 업계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 100억을 투자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 260억이 들었어. 그래 대대적으로 대박이 났어. 근데 다니엘 뉴진스 멤버 전체라면 350억 괜찮죠. 뭐가 문제냐? 다니엘 한 명 최소 투자금 350억.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플러스 엄마 돈. 그럼 이게 최소 400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400억 이상의 현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오로지 다니엘에게 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그냥 내가 하이브가 어도에 있을 때 받는 돈이 1년에 50억이 넘는데 한 푼도 떨어지는 거 없이 나를 영입하는 그 영입의 FA 금액으로만 350억에서 400억을 내야 된다. 대한민국에선 그런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뉴진스 완전체다. 솔직히 400억 내죠. 낼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 혼자다? 잠깐만.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제 예측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이 다니엘 양의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차이나 머니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나중에 차이나 머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어떠한 사실관계와 연관이 없고요. 그냥 이진호의 추측과 생각이라는 점, 그 어떠한 실존 인물과도 관련이 없고 오로지 이진호의 생각이라는 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왜 다니엘만 계약 해지를 당했을까? 왜 나만 내쫓아? 이거였잖아 기사를 보면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도어의 입장문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넣었어. 전속계약 해지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굴 넣었느냐? 다니엘 엄마 플러스 미니지 씨를 넣었어요. 이게 동급이라는 게죠. 동급.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누가 전했느냐? 이 분이 결국 어도어가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연관이 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또 일단 멤버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단톡방이 실존했다. 근데 이제 멤버들 사이에서도 멤버의 성향에 따라서 이 단톡방에 쓰는 사람이 달랐대요. 누구냐? 멤버 가운데 성향이 강성인 친구는 본인이 직접 쓰고 멤버 부모님이 강성인 분은 부모님이 쳤다. 다니엘 양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내비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 어머니의 특징. 그분은 한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인물. 다니엘과 함께.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냐? 영어로 소통하는 게 뭐? 하실 수 있지만 왜곡된 정보가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알 수 없죠. 다만 이 다니엘 어머니께서 영어에도 능통을 해서 한양과 한양의 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상 다니엘의 어머니밖에 없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뭔가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뭐냐? 다니엘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소송을 건다는 의미가 상당히 유의미하다. 카톡을 비롯한 명확한 자료들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상황에서 미니진 씨와 다니엘 엄마를 동급으로 봤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결국은 다니엘 엄마와 미니진 씨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주고받은 자료들, 소통했다는 내용들을 뭔가 김현장에서 입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다만 다니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핸드폰을 3차례 바꾸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왜 찍혔을까? 김현장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료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뭐냐? 다니엘 양이 명백하게 계약 위반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오진 않았는데 다니엘 양이 동남아에서 과자 광고를 찍었다. 그리고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에 나섰잖아요. 예를 들면은 프로듀서와 합을 맞췄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보다는 명확한 게 동남아시아에서 과자 광고를 찍었다. 그것도 그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한 이후에 찍은 게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또 다니엘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신뢰만 잃지 않았다. 뭐냐?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도 잃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앞서서 살짝 제가 뇌피셜로 이런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계에 대해서. 다니엘 양이 오메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6월 18일 날 다니엘 양이 오메가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니엘 양이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 교토에서 열린 스위치 럭셔리 워치 브랜드 오메가의 아쿠라테라 30mm 글로벌 런칭 회사에 간 적이 있다. 독자 활동 불과 다니엘, 어도와 일본 행사 동행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시기가 너무 미묘해요. 오메가는 제가 앞서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드린 바가 한 차례 있었는데 당시에 뉴진스 멤버들이 11월 29일 날 전속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행사가 뭐냐? 일본으로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건 어도와의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 당시 뉴진스 멤버들의 일을 봤던 매니저가 그동안 글로벌 브랜드 행사와의 업체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동안 3자 계약이 됐었잖아요. 뉴진스 멤버, 어도, 업체 3자 계약이던 것을 뉴진스 멤버와 업체 2자 계약으로 바꿔달라라고 종용을 했어요. 어도에서 하이브에서 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부른 거야. 왜냐면 제보를 받았겠죠. 업체에서 3자 계약 됐는데 2자 계약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하니까 어도웨어랑 하이브 뭐? 확인해가지고 당사자 불러가지고 너 들어와 봐봐. 어떻게 됐어? 얘기했더니 아니 확인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왔던 업체가 바로 오메가였단 말이야. 오메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걸렸잖아요? 그럼 걸렸으면 추진이 안 됐어야 됐는데 이때 당시에 오메가가 3자 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어도 입장에서는 2자 계약으로 체결되려고 했던 것을 3자 계약로 정상화시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멤버들의 입장은 어떨까? 아니 우리끼리 다 같이 얘기해가지고 리스크 다지고 우리 더 이상 어도랑 일을 못한다고 나왔잖아. 근데 어도랑 3자 계약을 맺었어? 이 뜻이 뭡니까?
혼자만 돈 벌었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멤버들이 밝혔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도어랑 못하고 어도는 우리 소속사가 아니고 광고주님들 보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셨을까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도어와 따로 계약 3자 계약했다.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녀요. 뭐냐? 아니 법원에서도 전속계약 판단할 때 아니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 어도어랑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멤버들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 오메가 행사가 이제 광고비가 수십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좋게 표현하자면은 다니엘도 이렇게 줄타기를 한 거죠. 멤버들과 이제 어도어 사이를 이렇게 줄타기를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서 신임을 잃게 된 결과로 번졌다. 여기에 아까 추 플러스로 김현장에서 뭔가 무서운 놈을 확보했어.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걸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다 용인하고도 마지막까지 손을 내민 거예요. 이해라. 오케이. 지금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상황 다 이렇게 알겠어.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다. 그것만 밝히면 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 과거는 법인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바꿨습니다. 어도어가 참아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선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엄마를 상대로도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요즘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봉사활동은 과연 어도어와 상의된 일일까? 최근에 다니엘 씨가 뭐 연탄 봉사도 하고 마라톤 션 씨와 함께 뛰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에요. 뭔지 어도어에서도 반대할 리가 없다. 무슨 뜻이냐? 어도어에서는 다니엘 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니 많이 잘하겠다느니 많이 못 믿겠으니까 좀 잘 믿게 해달라니 서로가 입장이 필요하다느니 서로가 뭐 얘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도어에서는 잘한다 얘기만 들었는데 맨날 기사가 떠. 연탄 봉사, 마라톤 행사 기사가 떠. 근데 어도어에서는 몰랐다. 이 내용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연예인의 모든 활동은 사실 초상권이는 모든 걸 위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올해 3월달, 5월달에 가처분과 1차 가처분 항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뭐냐면 위약벌 10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진짜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삼지 않았어. 문제는 뭐냐? 다니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도어에 고지하지 않았대요. 어도어와 하이브에서는 기사를 통해서만 확인한 거야.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영리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아니 우리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정말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니엘과 어도어 측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에서는 이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친구들에 대해서만 영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번 사안에 대해 주도권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어도어예요. 왜냐? 법원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린 그 순간부터 갑과 을은 정해져 있어요. 어도어에서는 열심히 하겠다. 과거 인정하자. 반성하자. 사과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사태를 어도어에서 파악한 이후에도 다니엘 양에게 기회를 줬지만 다니엘 양과의 역시 그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오늘 다니엘 양이 선빵을 먼저 때렸고 어도어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18일날 민희진 대표의 250억 풋옵션 소송이 있었어. 이때 당시에 뉴진스 부모님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카톡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한테 나왔을까라는 의심. 왜냐하면 세종에서 발표할 때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완전히 가려진 사람 역시도 어머니가 제출했다는 걸 말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를 누가 지웠단 말이야. 이 아래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굴까? 이 카톡을 제출한 사람 누굴까? 했는데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민희진 대표가 내 자료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김현장에서 뭐라고 했냐? 너 자료인 거 오케이. 그럼 저거 왜 안 됐어? 언제 확보했어? 그랬더니 민희 대표가 한 말 지금도 있어? 하니까 민희진 대표가 아니 핸드폰 바꿨어. 잃어버렸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민희진 잃어버리기 전에 작년 어느 때쯤 세종한테 넘겼어. 이제 한이의 극적 복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한이가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무시의 사건 등등 한이 양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이 강성 아니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화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었냐? 어도어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도어 입장에서도 사실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멤버들의 입장 되게 중요시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던 게 딱 명확해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 표명, 이 내용들. 그런데 결국은 한이가 들어왔다? 결국 한이 역시 본인의 과오와 과거를 반성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시간 문제일 뿐 향후 대중들을 향해서 사과를 하고 본인들의 과오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강성으로 알려진 한이가 왜 마음을 바꿨을까? 여기서 이제 충격단도 제가 2대2대1 구도가 됐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 당시에 혜린과 혜인 양이 어도어 복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을 때 두세 시간 뒤에 한이, 민지, 다니엘이 우리도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공식 입장이다. 안녕하세요. 한이, 민지, 다니엘입니다.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서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입장을 알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2대2대1대로 얘기한 게 뭐냐? 뭔데? 갑자기 남극에 여행 중인 멤버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그걸 밝히는 순간 그 멤버가 누군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 뭐냐? 한이는 현재 남극에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 늦겠다거나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길 원하지도 않았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서 회신이 늦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자, 한이는 뒤늦게 알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이 양은 외국인 멤버잖아요. 부모님들도 외국인이어서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한국 언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도 어떻게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한국어와 영어가 능통한 가족이 있었나 봐요. 있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한이 양은 나중에야 남극 여행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채 발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실제로 멤버 3인이 복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다니엘과 민지 양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남극 멤버가 누구야? 지금 현 상황에서 남극을 가서 여행 중이야? 온 화살이 전부 다 한이 양에게 쏟아졌죠. 그러니까 한이 양도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왜냐? 자기는 국정감사가 뭔지도 몰라. 외국이니까 잘 모르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그런데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 K-팝의 미래를 위해서 야, 필요하다. 누군가가 알 수는 없지만 네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갔더니 자기는 스포트라이트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온 거는 욕이었죠. 그리고 본인은 외국에서 잠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극 멤버로 찍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욕을 먹고 있었고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리스크를 져야 할 일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나중에 그게 다 한이였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한이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모두 파악한 한이 입장에서는 진실 빨간 약을 먹게 됐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제가 앞서 말 18일 날 민희진 씨 그 250억 풋옵션 소송 당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뭐냐? 그동안은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다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결국 멤버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신동글 감독을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 민희진 씨죠. 김주영 대표와 만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민희진 씨입니다. 결국은 은장이 누나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 멤버들이 라방에서 대표이사 복귀시켜달라고 했다. 이때 민희진 씨를 복귀시켜주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까지 생각해보자 라고 멤버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민희진 씨의 답은 기억이 안 난다. 당시에 또 뭐라고 했냐면 엔장이 누나가 뉴진스 엄마들 중에 사진에 3명만 있는데 3명만 있었나요? 라고 하니까 한이 엄마는 해외에 있어서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이 양이 믿고 따르는 가족이 있었다. 영어에 능통했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었다. 그토록 한이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알고 봤더니 나 혼자였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이의 부모님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개입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한이가 성인이니까 성인으로서 알아서 결정을 내리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딸은 앞장서서 잔다르크가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다 한이가 지게 됐는데 한이 남극에 있다고 발표당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뉴진스 어도어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줬습니다. 뒤바뀐 삼진스의 미래, 제가 이제 3인의 입장과 2인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인일 때는 한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극에 있는 멤버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어도로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인정한다, 이런 명확한 의지 천명에 대해서는 없었던 멤버가 다니엘에 대해서 퇴출 발표를 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있는 멤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받았다. 지금의 혜린, 혜인, 한이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앞에서 하지 않았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활동은 사실 어떻게 활동해요? 지금 대중들이 반발이 이렇게 센데, 다만 활동보다는 이들의 그 대중들을 상대로 한, 그리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씨에 대한 결정적 자료도 이제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저도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님들의 자료가 나왔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니엘 엄마에게 불리한 자료죠. 결국 이 사안은 템퍼링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템퍼링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끝이에요. 이 자료는 민희진 대표가 250억 원 그거 달라고 한 이유도 나 템퍼링 아니야, 네가 일방적으로 쫓겨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약대로 달라 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풋옵션 소송 이전에, 풋옵션 해지 발표 이전에 본인이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나온다면 민희진 씨의 풋옵션 소송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8일 날 또 건드렸네요. 이렇게 분석해서 자세히도 올렸네요. 이 자료가 만약 뉴진스 부모님들로부터 나왔다면 선빵은 민희진 씨가 먼저 친 거죠. 그렇다면 김현장과 하이브에서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의 문제이지, 멤버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결국 반성과 사과와 과오를 인정한다는 뜻이 뭡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연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결국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도 뭘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모든 템퍼링 사안에 대해서 민희진 씨가 책임져야 될 사안, 그리고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고 멤버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는데, 결국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나왔냐, 민희진 씨와 다니엘 엄마와 다니엘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